안녕하세요. 러시아 어문학과 배은진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19세기 러시아 작가 특징 파악입니다. 제가 선정한 주제는 작품을 통한 러시아 황금세기 작가들의 특징 파악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인류 역사에는 빛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르네상스 시기의 예술처럼 러시아의 19세기 문학이 바로 그러한 시기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와 작품의 상당수가 이 시기 러시아 민족의 특유 분위기를 가지고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황금세기라고 부릅니다. 배경 지식을 통해 작가의 생애와 특징을 알고 작품을 접하면 감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와 가깝지만 문화적으로 먼 러시아의 역사와 작가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이 연구를 진행해 보려고 했습니다. 먼저 푸스킨, 고골, 도스토옙스키를 작가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작가의 작품 원문을 비블리아 치카라는 러시아 사이트를 통해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작가의 대표 작품을 선정해 텍스트 파일로 옮기고 오렌지 툴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골 작품을 가지고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서 일단 분석을 중단하고 주제를 약간 바꾸게 되었는데요. 일단 러시아어를 자유롭게 분석하기에는 툴과 자료의 한계가 있었고 대표 작품이 장편인 도스토옙스키의 경우 원문을 수집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가의 생애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 변화를 파악하기에는 일부 작품으로 어렵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작품 속에 나오는 단어나 형용사가 작가의 특성과 연결짓는 것에도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선택한 주제는 황금세기 작가의 특징이라는 큰 틀은 그대로 두고 한국에서 바라보는 러시아 작가들의 특징을 출판사 설명을 통해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어를 처리하기 위해서 오렌지를 사용할 수 없어 파이썬을 이용했습니다. 코인을 파이에서 OKT를 설치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어를 형태소 분석한 후에 단어와 형용사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파일로 저장해 오렌지로 열어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었습니다. 러시아는 1812년 조국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믿었던 알렉산드르 1세가 보수 정치를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애국심과 민족정신을 고취시킨 청년 장교들이 전제정치에 반대하며 사회개혁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비밀결사가 조직되고 제카브리스트의 반란이 일어났지만 니콜라이 1세에 의해서 실패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귀족 출신 인텔리겐차를 중심으로 농노제와 전제정치에 대한 저항이 끊임없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농노제가 폐지됩니다. 농노제도가 붕괴된 러시아는 자본주의로 발전되어 갔고 노동자 계급과 부르주아 계급 간의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 혼란한 시기 19세기 러시아 문학이 탄생했습니다. 19세기 초에 발생한 러시아 낭만주의는 서구의 자유사상에 물든 청년 작가들이 알렉산드르 1세의 반동정치에 대한 배신을 느낀 것에서 기인합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감 속에서 러시아 낭만주의는 현실 타개와 현실 도피의 두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리얼리즘은 낭만주의에 뒤이어 대항하는 위치에서 일어난 서두입니다. 리얼리즘은 인간을 둘러싼 현실을 묘사하고 반영하며 소재를 동시대 현실에서 찾아 그것을 작품 속에 정확하고 진지하게 그려냈습니다. 독자로 하여금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비판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길을 제시한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푸시킨을 보면 왼쪽은 작가의 생애와 관련된 단어, 오른쪽은 작가와 작품의 특성에 관련된 단어에 표시를 했습니다. 생애와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출생으로 푸시킨은 러시아 모스크바 귀족 가문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정통, 명예, 가족사, 러시아 같은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젊은 시절로 자유의식을 가지고 민중과 농노제 현실에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카브리스트들과 교류하며 비판적인 시를 써 유연길에 오르기도 했고 니콜라이 1세의 검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니콜라이, 정부, 반란, 민중, 국민과 같은 단어도 자주 등장합니다. 마지막은 결혼생활로 아내와 결혼했지만 아내가 연문설에 휘말렸고 프랑스 장교와 결투해서 상처를 입어 사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역시 명예, 가족사, 프랑스인, 장교, 아내, 연문, 결투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작가의 특징으로 진보, 자유, 낭만, 서구, 비판, 부패한 등을 통해 그가 낭만주의 작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중, 국민, 삶, 감정, 서정 등을 볼 때 그의 민중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러시아의 국민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완벽한 러시아 문학, 언어, 운문, 창시자를 통해 그가 러시아 문학어의 창시자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실, 진실, 현실, 상세, 과감, 리얼리즘은 왜 있는 걸까요? 19세기 후반 낭만주의를 지나 그는 리얼리즘의 창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니콜라이 고골입니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은 우크라이나 출신이라는 것과 어머니로 인해 종교에 대한 허무함과 이성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고 결혼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 경계, 증오, 거부, 결혼, 부정 같은 단어가 보입니다. 그러나 말년에는 작가로서 능력을 절규하며 슬럼프에 빠지고 혐오하던 사회 부조리, 지배 권력, 보수적인 종교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다 우울증에 걸려 단식하며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하느님, 기독교, 러시아 정교회, 구원, 고뇌, 실망, 절망, 비참한, 창란, 금식, 단식, 사망 같은 부정적인 단어가 눈에 띄게 됩니다. 그의 작품적인 특징을 보면 그는 특이하게 낭만주의적 사실주의자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현실, 풍자, 사실, 비판, 신랄한, 부조리, 리얼리즘 같은 단어를 통해 그가 사실주의이면서 환상, 희극, 웃음, 낭만, 유머, 절묘하게, 강렬하게를 통해 그가 이러한 부조리를 외투와 코, 검찰관 같은 작품으로 우스꽝스러운 판타지를 결합하여 낭만주의적으로 집필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관료제와 만들어진 도시 페테르부르크 속의 가난한 소시민들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단어들이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노제를 비판한 죽은 홍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그는 러시아 출생으로 니콜라이 고골이 다시 태어났다라는 평가를 받는 작가입니다. 그의 생애는 시베리아 유영 전과 후로 나누어집니다. 그는 급진파 모임인 페트라옙스키에 가입했고 농노들의 자유를 주장하다 니콜라이 1세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감형을 받아 시베리아 유영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서유럽의 자유주의를 멀리하고 깊은 신앙심을 가지게 됩니다. 간질에 걸리고 도박과 가족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려 원고료를 위해 쉬지 않고 작품을 출판했고 그래서 장편을 많이 썼습니다. 러시아, 유형, 가난한, 장편, 아내, 서구, 가족, 시베리아, 현실, 자유, 고골과 같은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도스토옙스키는 19세기 러시아의 불안한 정치, 사회, 영적 분위기에서 인간의 심리를 탐구하며 현실적이고 종교적인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철학자나 심리학자라고도 불립니다. 대표적인 작품인 제아벌에서 범죄와 심리를 통한 묘사를 많이 했고 지하생활자의 수기도 인간 내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범죄, 살해, 죽음, 심리학자, 탐구, 내면, 근원, 심리학, 모순, 발견, 관계 같은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프로젝트 결과를 정리하기 전에 과정 속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먼저 러시아어를 소리나는 대로 옮긴 한글의 차이가 있어 도스토옙스키나 도스토예프스키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과 러시아식 이름이나 작품의 제목이 형태소 분석 과정에서 원하지 않게 나누어져 사용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또 수집할 수 있는 자료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과정을 통해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출판사의 소개 페이지가 러시아 작가들의 생애와 특징을 모두 잘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많은 출판사가 아무 소개가 없거나 작가가 집필한 작품만 나열하는 소개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판사 서평을 추가하니 작가의 생애와 특징이 잘 연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가적 특성을 정리해보면 푸슈킨은 귀족 출신임에도 진보적인 시각을 통해 러시아 민중을 묘사하고 러시아 문학어를 창시한 작가이고 고골은 웃음과 연민의 시선을 가지고 러시아 관료제를 비판한 고뇌의 작가입니다.
마지막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 유형을 통해 뒤바뀐 삶을 사면서 인간의 내면에 대해 탐구한 소설가이자 심리학자입니다. 세 작가의 공통적인 부분은 황금세기 시대의 작가로 소설, 문학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소설, 문학, 서로의 이름이 모두에게 높은 순위로 나타난 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공통적으로 역사, 예술, 삶, 사랑과 같은 단어가 세 작가 모두에게 빈도 높게 나타난 것을 통해 혼란했던 시기에 삶과 민중에 관심을 가지고 동정, 연민, 사랑을 자신의 색으로 풀어낸 점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텍스트 마이닝, 디지털 인문학을 활용하여 이 결과에 덧붙여 우크라이나, 러시아, 시베리아, 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등과 같이 작가의 지리적 이동 경로나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작가의 특성을 분류해서 각 위치와 시기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시각화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워드 클라우드를 조금 더 정리된 상태로 활용하면 오히려 긴 줄 글보다 한눈에 작가의 특성을 파악하기 용이하여 외국에 새로 접하는 작품이나 작가를 독자가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